자, 그러면 이제 병에 대해서 우리가 우아한 노년을 사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병이겠죠. 신경계 질환들 유명합니다. 뇌졸중, 치매, 뇌 전증을 이제 감지하려고 했던 것이고, 손떨림, 파킨슨병, 통증, 척추 디스크, 두통, 어지럼증, 수면장애, 손발이 떨리고, 그다음에 신경계염증이라든지, 그 밖에 안면신경마비, 대상포진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신경의 병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몸에 칼이나 가위를 댈 수 있는 부분이 머리카락하고 손톱밖에 없어요. 다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병이 생기는 것이 신경계 질환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뇌졸중과 치매, 그리고 통증이죠. 뇌졸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웬만하면 참고 지내나 봐요. 그래서 패스트라 그래갖고 빨리 가라. 페이스, 얼굴, 암, 팔, 스피치, 말. 얼굴 마비가 오거나 팔이 떨어지거나 말을 못하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응급실로 가세요 하고 이제 공고를 냈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자기가 딱 몸이 안 좋은 거 알아요. 소위 풍이 왔다 그러죠. 그러면은 병원에 한참 뒤에 옵니다. 집에서 손 따고 입에다가 우황청청만 먹이고 잘 안 나오면 옆에 있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좀 놨다가 첩약을 먹어도 안 되어서 병원으로 이제 오시게 되는데, 뇌졸중이라는 것은 이제 뇌 출혈과 뇌 경색이 있는데요. 혈관이 막혀서 뇌 손상을 받는 경우를 뇌 경색이라고 하고요.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출혈이 생긴 경우를 뇌 출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일과성 뇌 허혈 발작이라는 게 있는데, 마비가 왔다가 다 풀린 경우에는 한 1년 뒤에 저한테 와서 환자가 얘기해요. 옛날에 한번 제가 마비가 좀 왔다가 풀린 적이 있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 다 나았습니다. 안 한다고. 이건 뭐냐면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재수가 좋아갖고 막혔다가 풀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1년 내에 30%가 재발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나님이 빨리 병원 가서 나아라 이렇게 신호를 준 건데도 그 말을 안 듣다가 큰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세포라는 것은 골든타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골든아워. 3시간을 보통 골든아워라고 해요. 3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가서 뭔가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뇌세포는 한 번 망가지면 돌아오질 않고 막힌 다음에 6시간 지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혈관이 막히면 이만큼 MRI를 찍으면 이만큼이 이제 손상이 된 걸로 나오죠. 혈관이 먹여 살리는 뇌들이 죽는데, 여기를 코어라고 부르는데 코어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애들은 돌아오지 않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노랗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제 피넘브라 존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죽을락 말락한 거예요. 우리가 빨리 여기에다 뭔가 개통을 시켜가지고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얘들이 살아나는 거하고 얘들이 죽어버리는 거하고 기능 차이가 현저하게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일단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을 좀 느슨하게 해주고 입을 약간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가래나 토사물 같은 게 이제 들어가지 않게 하고 빨리 병원으로 가는데, 입에다가 우황청청을 먹이면 안 돼요. 물 같은 거 먹이면 안 돼요. 그게 식도로 안 넘어가고 기도로 넘어가서 폐렴이 됩니다. 위험하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뇌졸중에는 그 위험 인자가 잘 밝혀져 있죠. 그래서 관련 질병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 중에 한두 가지를 다 갖고 있게 돼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그리고 옛날에 뇌졸중을 앓았던 병력,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 뇌졸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그 밖에 이제 금연이라든지 과도한 음주의 자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식습관을 가지고 살 빼고 편안하게 살아라. 말이 굉장히 좋죠.
이대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저는 한국 살면서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환자가 오셨는데 너무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막 계속 우울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왜냐면 불가능하니까. 대신 약을 잘 드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대부분 가족과 관계가 되어 있거나 돈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서 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개인의 몫입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아스피린 하나씩 드시는 분이 있어요. 뇌졸중 예방한다고 해서 뭐 멀쩡한데 그냥 하나씩 먹으면 좋다고 먹는데 옛날부터 말이 많았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안 먹는 사람보다 한 30% 정도에서 뇌출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꽤 많죠. 그래서 만약에 뇌경색이 왔던 사람들 또는 심장 혈관이 막혔던 사람들은 아스피린이 도움이 되죠. 2차 예방을 해주니까. 근데 멀쩡한 사람이 먹었다가 괜히 뇌출혈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굳이 멀쩡한데 아스피린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치매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선천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치매라고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잘 해왔던 직업이나 사회활동 같은 걸 못하게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인지 영역이 기억력을 비롯해서 말하기, 공간 감각, 그다음에 감정이나 성격, 여러 가지 인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억력을 포함해서 한두 가지가 더 침범이 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우리가 치매라고 불러요. 기억력만 똑바로 있으면 그냥 기억장애라고 합니다. 이제 물건이나 사람 이름을 대기가 힘들고 남들이 하는 말이나 방송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잘 다니던 길에서 길을 좀 잃거나 계산 잘 안 되고 옛날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지거나 음식을 했는데 옛날보다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소금을 안 쳤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깜빡깜빡 한다고 느끼는 게 이런 어떤 일을 한두 번 겪으면 이제 깜빡깜빡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병적인 기억 장애이냐 아니면 단순한 건망증이냐 그 증상이 비슷한데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건망증이에요. 가족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그 기억 장애죠. 옛날에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는 꼭 깜빡할 수 있죠. 근데 맨날 하던 게 기억이 안 나요. 그 기억 장애이고, 물건을 어디다 뒀는데 어디다 뒀지? 찾는 거는 괜찮은데 맨날 똑같은 자리에 놓던 거를 갖다 어디다 뒀는지 모르면 기억 장애가 될 수 있겠죠. 약속하고 잊어버리는 거는 뭐 저도 좀 그러는데 약속했다는 사실도 막 가물거리면 그건 이제 기억 장애가 의심이 되는 겁니다. 또 물건 사러 갔는데 뭐 한두 가지를 빼먹고 왔다는 건 괜찮지만 물건 사러 가서 여기 내가 왜 왔지? 조금 심한 사람들은 반찬 가지를 냉장고에 갔다가 내가 냉장고 왜 문을 열었더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기억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억 장애로 가는데 기억력 이외에 다른 인지 기능까지 침범이 되면 인지 기능 장애라고 부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치매, 일상생활에 지장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경도 인지장애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설문지를 풀어가지고 1시간 반 이상 시험을 가요. 그러면은 구분이 가능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은 뇌가 이렇게 위축이 되는 거죠. 요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뇌세포가 점점 없어져서 저렇게 위축이 되는 건데, 뇌라는 것은 굉장히 그 기능이 풍성해가지고 한 반 정도 없어질 때까지는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뭐 중년이 넘어가서는 뇌세포가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뭐 40대 되면은 막 깜빡깜빡하고 50대 되면은 더 막 정신없고 이제 60대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점점 그러는데 그건 뇌세포가 없어지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증상이
한참 뒤에 생기는데 그 이후에도 좀 기다렸다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늦게 오는 사람들은 이미 치매가 발병한 뒤에 오고 경도인 지장애 정도 됐을 때 이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보통 의사들이 이제 요 병은 진행을 하는데, 병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여간 뇌가 위축이 되는 게 진행을 하는데 증상은 없을 때 그때를 증상 전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 환자를 발굴할 수 있으면 치매가 좀 예방 가능한 어떤 치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욕심을 내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 치매 예방이라는 거, 요즘에 치매 예방약 많이 들어보셨죠? 치매 예방약은 없어요. 뇌세포가 없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예. 그런데 남아있는 뇌세포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약물로.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것은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초기에 기억력이 감퇴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휘력도 떨어지고 뭔가 좀 같이 있으면서 좀 사람이 변한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말의 조리가 좀 없어지고 성격이 좀 변해요. 조용하던 사람들은 더 말이 없어지고 발굴한 사람들은 자꾸 흥분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지적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이때는 좀 환자들이 괴로워하는 거죠. 환자와 가족들이. 이때는 이제 요양병원을 모실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죠. 그리고 이제 후기가 되면은 거동도 나빠지기 때문에 집에서 보시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를 예방한다는 것은 약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저수지 이론이라고 해갖고 아예 옛날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남아있는 게 있겠지. 옛날에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이 94세 노인이신데 검사를 했더니 치매 중기 정도 되는 거예요. 너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환자분하고 보호자분한테 치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족들은 알아요. 근데 이 노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1년만 더 일하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계속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95세신데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서울대 의대에 나오셔가지고 산부인과 학회장도 하시고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서 하셨는데 티가 안 나는 거죠. 아는 게 많으니까 둘러대는 거죠. 예를 들어 볼펜 달라 그래야 되는데 거기 연필 달라 그럴 수도 있고, 단어를 많이 알면 그 중에 남아있는 걸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기능을 끝까지 유지하려면은 아는 게 많아야겠다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진인사 대천명보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인사 대천명보. 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보. 진인사 대천명보. 한 번만 더 할게요. 진인사 대천명보. 진인사 대천명보. 네, 영문도 모르고 따라하셨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여쭤볼 거예요.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진상들에게 운동하라. 인정사정시 나라를 끊어라. 사야 할 거와 그들의 사상을 말하라. 대대의 활동을 적극하도록 하라. 천박하게 수행하지 마라. 명령을 따라 실시하라. 고요라 고열당 최고지 열정을 저장하자. 뒤에 말들은 조금 억지로 맞는 것도 좀 있는데 어쨌거나 진인사 대천명보는 외우기 쉽잖아요. 예,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치매 어떤 위험 요인 없어지고 보호 요인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나쁜 습관 없애고 마음 편안하게 살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33 법칙이라고 해서 할 것 3가지, 하지 말 것 3가지, 그리고 행동으로 가져야 될 것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고 공부 열심히 하고 채소와 생선을 골고루 먹고 술, 담배 하지 말고 머리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가족들과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고 매년 치매 조기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치매 학회에서는 3관, 3금, 3행도 얘기하고 있습니다.